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꽤나 많이 흘러내렸는데요. 나스닥이야 뭐 그렇다 치고 다우존스가 3.6%, S&P 500이 4%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4.7%, 뭐 낙폭이 가장 크긴 하지만 뭐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뭐 새삼스러울 게 없는데 다우존스랑 S&P 500이 이 정도 빠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요즘 하락장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너무 다수가 예측하는 대로 정직하게 흘러내리기만 하니까 솔직히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전 없이 정직하게 흘러내릴 수가 있을까요? 역시 하락의 주범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속을 썩이고 있는데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 타겟, 로우스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썩 좋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매출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순이익이 좀 감소했죠. 순이익이 감소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션이죠. 인건비 증가하고 또 유가가 급등하니까 물류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물가가 너무 무섭게 오르니까 앞으로는 소비를 많이 줄이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또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직장인들도 식당에 안 가고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죠. 필수 소비재를 살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조차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전망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증시를 하락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하나의 줄기에서 다 파생이 되는 건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이 있고 양적 긴축, 금리 인상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산물 가격도 급등하고 농산물이 부족해지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도 제한하고 식자재 값이 오르니까 식당들도 가격을 올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자체가 또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게 정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존스조차도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섹터별로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정말 엄청나게 폭락했죠. 거의 5%에서 7% 수준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월마트 6.8% 빠졌고요. 타겟은 25% 폭락했습니다. 코스트코 12.5%. 와, 이게 진짜 뭔가요? P&G도 6.2% 폭락.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5.2%. 뭐 굳이 구체적인 종목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폭락을 했습니다. 기초지수가 5% 빠지니까 속설도 당연히 15% 폭락했고요. 역시 나스닥이 5% 가까이 빠지니까 TQ도 14.6%. 잠깐 반등했던 거 다 뱉어냈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거의 뭐 개판인데 우리는 대책 없이 잡주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에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가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족보도 없는 개잡주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전 재산을 고점에서 몰빵한 게 아니라 충분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는 종목에 우리는 안전하게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하락장에서 멘탈이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타이밍 매매로 굳이 모험을 걸지 않아도 시장이 항상 붙어 있으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애초부터 이걸 알고 우리는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락장에서 멘탈 나가지 않기 위해서 세계적인 초우량주에 투자를 했고 그것도 불안해서 무리하게 풀대출 받아서 몰빵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분할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멘탈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생각보다 강한 하락장이 나왔다고 멘탈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좋은 자산을 계속 모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당장 몇 푼 벌자고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죠. 단기적인 성과,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예상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수량을 계속 모으고 있는 겁니다. 하락장을 겪어보면 장기 투자가 왜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아마 이미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걸 정통으로 다 얻어맞고 있으니까 그렇게 미련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한두 번 성공하면 자뻑에 빠지게 됩니다. 전형적인 레파토리입니다. 통계적으로 장기 투자 성과가 훨씬 좋은 것을 알면서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을 예측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건데 뽀록으로 맞춘 것은 내 실력, 맞추지 못한 것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단타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도박도 그래서 중독되는 거잖아요. 한번 내가 크게 딴 것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결국 극소수만 투자에 성공하고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단타로 대박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로또도 매주 당첨자가 거의 10명씩 나오는데 왜 단타로 성공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초대박 나는 사람 있습니다. 단지 확률이 매우 낮을 뿐이죠. 결국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보거든요. 확률 높은 지루한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천재니까 시장을 예측하면서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당연히 장기 투자 성공 확률이 훨씬 높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자신은 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런 버핏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확률 높은 지루한 장기 투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특별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시장을 예측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실패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거든요. 잘만 하면 초대박 날 수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고 저처럼 자신이 없는 분들은 확률 높은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 나름대로 너무나도 어렵고 트레이딩도 트레이딩 나름대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역시 세상에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